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공학 심화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지난번 시간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자공학보다는 쉬울 테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제가 최적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50번 말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최적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최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심화적으로 준비해봤어요.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산업과학과의 최적화 과정을 거칠 때 현실 문제가 있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다음에 수학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거를 바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해서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번 시간 이런 예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현재 가진 원단이 합쳐서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될까요? 자켓을 10개. 그렇죠. 여러분들이 10개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이런 과정이 속해 있어요. 먼저 버는 돈은 청자켓을 하나에 5만 원씩이니까 저렇게 되고 또 청바지는 하나에 4만 원이니까 저 두 개를 합한 것이 결국 버는 돈이 되겠죠. 그리고 제한은 청바지와 청자켓을 합친 게 10개. 이걸 풀게 되면 저 제한식 안에 충족되는 모든 그 경우의 수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렇게 청자켓 10개고 그 값은 결국 5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바로 최적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현실 문제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은 보시면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이루어져요. 목적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적화하려는 그런 식이죠. 지금 보면 최대화하려는 식, 청자켓 이익이죠. 저게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그 돈이 얻으려는 이익이 목적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약식은 이 이익을 얻음에 있어서 제약되는 부분 그런 것들 모아놓은 게 제약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제약식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 최적값을 찾는 게 바로 최적화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저와 함께 그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답을 찾아나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품 A와 B를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근데 A는 구리가 3kg 들어가고 철이 1kg 들어갑니다. 또 B는 구리가 1kg 들어가고 철이 1kg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구리가 양이 정해져 있어요. 150kg 있고 또 철은 100kg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제품 A와 B를 몇 개씩 생산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수학예정석 책 피면 선형계획법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제예요. 열린 확정식. 기회비용. 기회비용? 배우가. 네,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답변들 많이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수학적 모델링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보시면 제품 A는 3,000원이고 B는 2,000원이에요. 그러면 얻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3,000? 3,000? 여기선 A라고 했는데 3,000A 플러스 2,000B예요. A가 제품 A의 개수가 되겠고 B가 제품 B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제약식은 구리가 150kg 있죠. 근데 제품 A 하나 만들 때 구리가 3kg씩 들어가고 제품 B를 하나 만들 때 구리가 1kg씩 들어가요. 그럼 제약식이 어떻게 될까요? 3회 더하기 B는 150.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철도 또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와 B를 각각 저 제약식에 맞는 저희 제약식을 만족시키는 A와 B를 여러 번 넣어서 이렇게 최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저값은 18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는 굉장히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1940년대 단진이라는 사람이 심플렉스 메서드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이 방법이 개발됨으로써 현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 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저거를 저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죠? 네. 무시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제약식의 공간이 저 분홍색 공간이 됩니다. 저 안에 있는 그 좌표들이 다 생산할 수 있는 A와 B의 개수예요. 저 중에서 저 목적식을 만족시키는 A와 B인데, 아니 목적식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A와 B를 찾는 거죠. 네. 그런데 단진이가 열심히 연구해본 결과 증명을 다 해놨는데 그 최저값은 꼭지점에밖에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먼저 0,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0에서의 목적식은 얼마죠? 0. 그죠? 0. 근데 0,0에서 그 이웃하는 그 점들 있죠? 이 점들 중에 가장 큰 게 어디죠? 자기보다 큰 게 있나요?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이 다 크죠? 저 체크 표시된 그 점들이 다 큽니다, 자기보다. 네. 한쪽은 15만 원이고 한쪽은 1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값을 찾으려면 10만 원 쪽으로 가있어요? 15만 원 쪽으로 가있어요? 15만 원. 그래서 15만 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점에서 다시 한번 탐색을 하게 됩니다. 저 점에서 이웃한 점이 뭐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중에 큰 점이 뭔가요? 자기보다? 위에 점. 8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양쪽 두 개가 되겠죠? 근데 이 양쪽 두 개 중에 자기보다 큰 점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 점이 바로 최저값이 되는 겁니다. 우와. 저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현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네. 앞서서 제약식이 몇 개 봤죠? 현실 문제는 그 제약식이 거의 수만 가지 정도 되고, 또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 제약식이 무한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심플렉스 메소드는 좀 어려운 말을 하게 될 텐데, 선형 결합인 경우밖에 성립하지 않아요. 선형 결합이 뭐냐면, 보시면 A와 B가 나눠져 있죠. 여기 A와 B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럴 경우에만 이게 그런 방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A제곱이라든가 AB가 들어가게 되면 저 심플렉스 메소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현실 문제 너무나 어려워요. 대부분의 현실 문제들이 다 저렇게 선형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휴리스틱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한정된 시간 내에 수행하기 위해서 그 최적의 해 대신에 그 최적에 가까운 해를 내가 발견하듯이, 여기 갔는데 얘가 최적이네, 저기 갔는데 얘는 최적이 아니네, 이렇게 발견하듯이 찾아나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하나하나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찾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빠르죠. 이런 휴리스틱 방법들 중에는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든지 타부 탐색, 당금질 기법 이런 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겠죠. 아빠랑 닮았다. 성장한 것 같아요. 이 아기는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를 둘 다 가지게 되죠. 네. 이 유전자가 아기가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를 가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교차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이렇게 변이, 그 돌연변이, 유전자의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가 조금씩 변해서 이게 변이가 일어나게 되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대가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게 이 주어진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하게 되고 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하게 돼요. 이 컨셉을 바로 최적화 탐색, 최적화 탐색에 적용을 한 거죠. 좀 다른 문제를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배낭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도둑이 돼서 보석을 훔치러 갔는데 다이아몬드 하나가 무게가 100kg이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저렇게 할게요. 저 배낭은 일단 100kg까지밖에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 보석들이 저렇게 그 각자 무게와 가격이 다 보석에 맞게 있겠죠. 그래서 저 보석을 어떤 거를 이렇게 담아야 저기 무게는 100kg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저거 이상으로 담을 수 없으니까 저 보석을 어떻게 담아야
내가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거를 바로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풀 수가 있어요. 먼저 염색체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다 컴퓨터 코딩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염색체를 생성하는데 이 보석이 6개가 있으니까 6개 길이의 염색체를 생성합니다. 6개 하나하나가 유전자가 되겠죠. 이 A라는 보석을 담으면 0, 담지 않으면 1 이런 식으로 해서 염색체를 구성합니다. 저 경우에는 뭘 담은 거겠죠? 글자가 좀 작은데 C랑 F를 담은 거죠. C랑 F를 담으면 무게가 30이고 뭐 5니까 무게는 35. 안 나와. 계산 잘못된 거 좋아하시고. 무게는 35가 되겠고 그거에 따른 가격은 2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의 정보를 가진 염색체를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염색체를 여러 개를 생성해서 한 세대를 구성해요. 여러 개를 임의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안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얘는 뭐 A랑 B랑 D를 고른 경우, 얘는 뭐 C랑 D를 고른 경우, 얘는 F를 고른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염색체가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까 유전자가 그 교차와 변이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교차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변이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은 도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뭐 자연 야생에서도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은 뭐 잡아먹히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좋지 않은 유전자를 도태시킵니다. 여기서 좋지 않은 유전자란 뭐죠? 100kg를 넘어가거나 너무 이익이 작거나 이런 애들을 좋지 않은 유전자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컴퓨터를 돌리면 이렇게 도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태된 유전자를 새로 다른 랜덤한 경우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해주는 이유는 바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 그 자연에서도 다양성을 가지지 않은 종은 쉽게 빠르게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교양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라틴 아메리카에 인디오들이 2만 년 동안 고립돼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빠르게 멸망하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신대륙 사람들이 뭐 정복을 한 것도 있지만 걔네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얘네가 다 이렇게 멸종이 된 거예요. 인디오들이 빠르게 줄어든 거죠. 이 인디오들이 2만 년 동안 이렇게 같은 그 공간에서 고립돼서 살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되게 적어진 거죠. 이 세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빠르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처음 만든 그런 그 세대 안에서 조합을 했을 때 그 해가 최적해가 될 수 없는 해들만 존재를 한다면 아무리 조합해봤자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좋은 해로.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유지시켜서 계속 좋은 해를 임의적으로 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 좋은 해가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다 보면 그게 좋은 해가 나타나고 걔네들이 다시 번식을 하게 돼서 좋은 해를 가진 세대가 또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서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게 다양성을 되게 적게 하면 그러니까 저 도태되는 애 말고 그러니까 저 한 세대 내에서 괜찮은 애들만 많이 뽑아놓으면 좀 작가만한 문제는 금방금방 풀리는데 좀 어려운 문제는 힘을 못 써요. 애가 빨리 가면서도 애가 최적해는 구하지 못해요. 한참 동떨어진 해를 구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여기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치면서 염색체들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구성을 가지게 되고 결국 저렇게 그 유전자 중 제일 좋은 게 그 최적해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이 방법들은 휴리스틱 방법들은 고도의 연산을 계속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휴리스틱 중에서도 메타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메타 휴리스틱에는 뭐 유전자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방금 저랑 같이 하셨던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사부 탐색은 이제 인간이 이제 장기 기억 심리학과인 여기는 심리학과가 그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는데 이 단기 기억을 유지시키는 그런 거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이 개미 분집 최적화라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빠른 최단 경로를 찾을 때 개미들이 먹이와 자신의 그 집들 사이에 최단 경로를 찾는 그런 방법들을 모방해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그 화학 탐색은 그 즉흥
연주? 즉흥연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즉흥연주를 하면 화음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 해를 찾게 되거든요. 신기하게도 제 대부분의 최적해들이 그 화음에 상응하는 그런 곳에 이제 최적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본을 딴 그런 알고리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매트리스틱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